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름 옷을 뜨려고, 올해 첫 번째 여름 옷이죠. 그걸 뜨려고 실을 구입을 했어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니팅 뜨데이에서 구입을 했고, 이거는 린넨 비스코스 라이트 오트밀 색상입니다. 제가 뜨려고 하는 도안은 수미님의 콜리플라워 탑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작실이 니팅포 올리브의 퓨어 실크라는 실크 100%의 실이에요. 처음에는 그걸 원작 실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실크 100%로 이루어진 실을 아직까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광택이 어떨지도 모르겠고 촉감이 어떨지도 모르겠고 뭐 먼지 날림이나 이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 만져보고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니팅 뜨데이에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린넨 비스코스 실이 있더라고요. 이게 린넨이 15%고 비스코스가 85% 함유된 실인데 저는 최대한 합성 섬유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핫한 다른 실들은 사용을 못 해봤고 이게 그나마 천연 섬유인 린넨이랑 재생 섬유인 비스쿠스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혼용이 된 실이어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사봤고 비스쿠스로 만들어진 여름 잠옷이 집에 있거든요. 그게 진짜 시원해요. 몸에 달라붙는 느낌도 없고 촉감도 부드럽고 그래서 비스쿠스 자체를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실을 선뜻 못 샀던 거는 이제 광택이 좀 부담스러울까봐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후기에 광택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차름하게 옷이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300g을 3합으로 샀어요. 이게 라이트 오트밀 색상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회색기가 더 많이 도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진짜 밝은 베이지 색깔이 올 줄 알았는데 광택이 살짝 있어서 그런 건지 약간 연한 회색? 그런 느낌이 나고 제가 이거를 합수를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콜리플라워 탑이 핑거링 두께로 뜨는 건데 이게 후기를 보면은 사람마다 게이지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삼합을 주문을 했는데 지금 조금 얇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4합을 시켰어야 핑거링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 얇은데 그래도 콜리플라워 탑 도안 자체가 사이즈가 어쨌든 한두 가지가 아니고 6개인가 있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해서 게이지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광택이 막 심하게 도는 거는 아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충분히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되게 부드럽고요. 시원한 소재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린넨 때문인 것 같은데 실먼지 같은 게 조금씩 보이기는 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루 가디건이 아니라 이게 뭐지? 콜리플라워 탑. 이렇게 콜리플라워 탑을 떠보려고 스와치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한 스와치는 아니에요. 도안에 스와치를 내라고 그 무늬 패턴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스와치를 원통으로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원통으로 무늬 패턴을 뜨는 건데 일단 원통으로 크게 뜨기는 또 싫고 그렇다고 작게 뜨자니 쇼팁으로도 안 될 사이즈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평면으로 그거를 뜨려고 했어요. 그냥 그 짝수단을 반대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렇게 뜨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만만하게 생각했나 봐요, 너무. 사실 각 잡고 이렇게 패턴 그려가면서 조금 바꿨으면 됐을 것 같은데 막 그럴 정도의 열정은 없어가지고 그냥 웨리아스 게이지를 냈거든요. 바늘 사이즈 정도만 보려고.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축축한 상태여가지고 정확하지 않기는 한데 처음에 이거를 스와치를 떴을 때 진짜 흐물텅흐물텅거리고 실에 엄청 탄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을 닿으니까 린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조금 빳빳해지고 탄탄해지고 이 빈 공간도 좀 채워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겨울옷이었으면 좀 성글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름옷이니까 그냥 한 이 정도 비춰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 상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콜리플라워 탑에는 패턴 게이지만 써 있고 메리아스 게이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조금 떠놓고선 무슨 게이지를 본다고 저도 좀 웃기기는 한데 그냥 대충 보니까 한 28코 정도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수미님이 이 사이즈를 뜨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실이 얇은 것 같아서 원작보다 3 사이즈를 뜰까 아무래도 넉넉한 걸 좋아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캐스트온 해서 어느 정도 뜬 다음에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메뉴를 향해서 사진을 꼭 눌러주세요. 저 콜리플라워 탑 캐스톤 해서 요만큼 뜨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지금 이 케이블? 이걸 뭐라고 하죠? 케이블이 아니고 스티치 홀더 여기에 걸려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거를 요만큼을 떴는데 너무 목이 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게 어느 정도 파였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하고 스티치 홀더에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넣어봤는데 많이 파이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늘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작이 3.25mm로 뜨라고 해서 저도 3.25mm를 썼었는데 이 실이 생각보다 조금 더 얇은가 봐요. 그래서 3mm로 떠야 게이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원작 게이지가 27코인데 얘는 지금 24코, 25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3mm로 바꿔도 충분할 것 같고 보시면은 바늘이 많이 컸는지 구멍이 되게 숭숭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바늘 사이즈 바꿔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떠줄 생각이고 저는 이거를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많이 파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잠깐 밖에 나가는 김에 탄탄티 이거를 입어봤어요. 이거는 작년 여름에 제가 떴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 당시에 여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거를 떠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번도 밖에 입고 나가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거를 입어봤는데 진짜 많이 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콜리플라워 탑이 요 정도는 정말 애교 수준이고 이거는 거의 흘러내릴 정도로 파여가지고 지금 이거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제가 이걸 엄청 뒤로 이렇게 한 거고 정확하게 가운데로 하면은 요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많이 파이고 안 그래도 막 큰 사이즈로 뜨겠다고 해가지고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고 입고 다니는데 앞에서 보면 괜찮지만 뒤에를 보면 또 이만큼이 뒤에가 파져 있어가지고 엄청 휑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이 콜리플라워 탑은 최대한 목을 좀 덜 파고 싶은데 원래 수미님 도안 자체가 좀 목이 많이 파여 있는 편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 탄탄 티셔츠도 코튼 90%에 캐시 10%이 실이거든요. 캐시미어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이 촉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 잘 입고 다닐 수 있으려나? 지금은 오늘은 날씨가 막 그렇게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흐리고 일단 해가 없고 습하지가 않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이거 입고 나갔는데 되게 시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니트의 단점이 좀 몸에 달라붙는 성질? 그런 것 때문에 땀나고 그러면은 찝찝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씨에서는 되게 이게 딱 입기 좋은 정도였는데 아직 조금 더 더워지면은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여름 니트를 잘 안 떴던 것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였거든요. 아무리 얇은 실로 여름 니트를 예쁘게 떠도 정말 한여름에는 못 입겠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덜 떴었는데 초여름이나 늦여름 이 정도 때는 충분히 여름 니트를 떠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 했습니다. 저 이거 저번에 보여드린 거 풀고 다시 3mm로 반을 바꿔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떴는데 일단 무늬 되게 예쁘고 아직까지는 잘 떠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크다 보니까 사이즈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이 정도가 되면은 몇 사이즈를 떠야 할지 지금 2 사이즈랑 3 사이즈 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 두 개가 아직까지는 코수가 똑같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은 그 사이즈를 구분을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과연 제가 저한테 잘 맞는 사이즈를 한 번에 고를 수가 있을지 일단 그것도 의문이고 지금 제일 힘든 거는 이 실이 엄청나게 미끌미끌한 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프루시오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거의 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에도 풀렀다가 그 실이 자기들끼리 엉기는 성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늘을 빼버리면은 아예 몇 단이 차르륵 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만약에 정말 부득이하게 프루시오를 꼭 해야 된다 하면은 진짜 그냥 이 바늘 잡고 한 코 한 코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바늘이에요. 치아오구 평소 같으면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바늘이지만 이 실이랑 정말 안 맞아요. 실에도 궁합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치아오구 항상 잘 써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정말 안 맞습니다.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손가락에 그냥 힘이 꽉 들어간 상태로 그렇게 계속 떠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리케 바늘이랑 랜턴문 바늘 이렇게 두 개가 나무 바늘이 있는데 3mm는 둘 다 없는 거예요. 3.25도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어차피 3.25로 바꿔도 못 뜨고 3mm여도 없어가지고 바늘을 그러려면 사야 되는데 뭔가 또 막 세일하는 기간 아닌데 사면은 좀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오고로 계속 뜨고 있는데 그게 진짜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 3mm 바늘은 5인치를 처음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오구도 컴플리트 세트에는 3mm가 안 들어있어서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5인치 바늘이 더 잘 맞는 줄 알고 이 3mm 바늘도 5인치를 샀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5인치 너무 불편하고 4인치가 훨씬 저한테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모로 지금 바늘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이만큼 떴으니까 계속 뜰 거고 실 자체는 처음에 그 스와치로 봤을 때는 광택이 되게 심해 보였는데 옷으로 뜨니까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좀 다행인데 되게 회색기가 많이 도는 옷이어가지고 제가 잘 입고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3.25mm보다는 바꾼 3mm가 훨씬 더 요 편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때 3.25로 떴을 때는 여기 구멍 슝슝이었거든요. 근데 3mm는 딱 보기 좋은 그냥 여름 편물 같은 느낌으로 나오고 있고 목둘레도 훨씬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옷 자체가 목둘레가 넓은 편이기는 해요. 여기에 고무단을 따로 달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 자체가 넥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콜리플라워 탑 지금 이 정도 뜨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밑에가 되게 쭈글쭈글해서 안 예쁘게 보이는데 아직도 소매 분리를 못했어요. 이게 영상으로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제가 앞에 찍었던 거랑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이랑 텀이 안 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번 영상 클립을 찍은 지가 벌써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때 이후로 소매 분리도 못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패턴이 외워지지도 않고 전부 다 무늬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규칙이 있는 건가 뭔가 있기는 한데 도안을 안 보면은 뜰 수가
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도안을 보면서 떠야 되다 보니까 좀 진도도 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저번에 엘리자베스 블러스도 그랬고 루 가디건도 그랬고 거의 무한 메리아스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조금 변형된 정도? 그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부 무늬가 들어간 거는 되게 오랜만인 느낌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랑 스웨터 뜬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나 싶기도 하고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뜬 것 같은데 이제 소매 분리를 곧 할 거거든요. 한 두세 단만 더 뜨면 소매 분리를 하는 단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뜨면서 사이즈 고민을 계속 했었잖아요. 앞에서도. 이게 요크 스웨터는 확실히 사이즈 가늠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드롭숄더 같은 경우는, 이것도 드롭숄더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처음부터 이 어깨 넓이가 될 부분을 아예 정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가슴둘레랑 이 어깨 넓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는데, 레글런이나 이런 요크 무늬 같은 경우는 소매 분리를 하기 직전까지 사이즈 감이 안 잡혀요. 아직도. 옷을 그래도 꽤나 많이 떠봤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게 2 사이즈랑 3 사이즈랑 같은 코스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늘어날 때까지는 계속 같아요, 뜨는 방법이. 그래서 그걸로 계속 둘 중에 하나를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골라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2 사이즈를 뜰 거냐 3 사이즈를 뜰 거냐. 근데 충분히 지금도 많이 큰 거 같아가지고 그냥 2 사이즈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계속 뜨고 있고, 요거는 뜨면서 중간중간에 경사뜨기를 가끔씩 한 번씩 넣어줘요. 그래서 처음부터 경사뜨기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원통으로 계속 뜨다가 중간에 한 번 넣어주고 중간에 한 번 넣어주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래서 더 패턴을 외우고 뜨기가 힘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도안은 틀려도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엄청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게 뜨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많이 내려놓기는 했어요. 이게 수습이 되는 실수가 있고 안 되는 실수가 있잖아요. 다른 거는 웬만하면 수습을 하는데 진짜 막 너무 많이 떴다, 여기에서 틀렸는데 이만큼을 떴다 이러면 수습을 안 하고 그냥 흐린 눈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티가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실수를 해도 어디서 틀렸는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물어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실이 너무 미끄럽고 스틸 바늘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틀려서 한두 단을 프루시오를 해야 된다? 그럼 진짜 그냥 멘붕. 이거 그냥 푸는 순간 몇 단이 후루룩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밑에 단에서 한 코 정도 틀려서 코바늘로 수습 가능한 정도가 아니면은 저는 그냥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아예 한 단을 통으로 빼먹은 것도 있고요. 중간중간 코수도 안 맞아가지고 왜 그러지 하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마지막에 뭐 늘림을 한번 해준다거나 줄임을 한번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뜨면서 드는 생각은 저랑 좀 색깔이 많이 안 어울리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염색 실을 합사를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손염색 실 합사를 했으면 이렇게 실이 좀 미끄러운 것도 어느 정도 잡혔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컬러풀한 그런 색깔 변화 그런 거를 보면은 좀 그래도 기분 전환도 되고 그랬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미 이만큼 떠버렸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 상태로 계속 떠 내려갈 생각이고, 이제 또 소매 분리를 하고 뜨다가 중간에 또 보여드리러 올게요. 여러분, 저 지금 이거 바디 뜨라는 만큼 거의 다 뜬 상태거든요. 이렇게 떠졌어요. 근데 이게 도안에서 바디를
뜨라는 횟수가 정확하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 센치를 뜨고 끝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수로 나와 있는 거여서 단 게이지가 맞으면은 그냥 그렇게 뜨시면 되는데 저는 게이지를 안 내고 이걸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단 게이지가 되게 많이 달랐나 봐요. 그래서 많이 짧아요. 지금 여기가 소매 분리한 그 아몰 밑부분인데 요만큼밖에 안 된 거예요. 물론 이게 완전히 끝은 아니고 밑에를 살짝 줄임을 해가면서 몇 단을 더 뜨고 마무리를 하는 방식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엄청 크롭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해서 아무래도 여기 중간에 무늬 한 단락 그거를 똑같이 그대로 더 반복을 해준 다음에 줄임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뜨면서 든 생각은 뭐 도안 자체는 당연히 디자인 예쁘니까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무늬뜨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무늬뜨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무한 메리아스를 조금 안 좋아하는 상태였는데 이거를 뜨면 뜰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안 자라고 특히 이 실이랑 이 바늘의 궁합이 너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나무 바늘만 있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틸이다 보니까 손에 힘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뜨는 동안에 진짜 좀 힘들었어가지고 재미가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문어발을 무조건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문어발 한번 청산을 하고 아예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게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에서 조금 지쳤을 때 그 문어발이 있으면 그걸로 잠깐 돌아가서 뜨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맛이 있는데 아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조금 뜨택이 비슷하게 와서 요거 반팔 뜨는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더 바빴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실이랑 바늘 조합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이번에 좀 제대로 깨달았고 그리고 이거 실 자체도 저랑 그렇게 썩 어울리는 색상이 아니었던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했으면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좀 즐겁게 떴을 텐데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게 린넨이 섞인 실이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이게 울실처럼 폴폴 날리는 그런 먼지가 아니라 혹시 요거 보이세요? 이런 나뭇가지처럼 빳빳한 거는 아닌데 그런 린넨 특유의 그런 먼지가 되게 많이 묻어요. 가라앉는 먼지여가지고 날리지는 않지만 옷이나 이런 바지에 엄청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이라도 뜨면은 무조건 옆에 돌돌이를 가지고 그거를 다 떼고 움직여야 괜찮은 정도? 그래서 생각보다 린넨이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 것 같았고 사실 저는 울이나 면에서 나오는 먼지에는 별로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울실은 항상 잠옷 입고 옷 이거 뜨고 그냥 바로 침대에 들어가서 자도 별로 찝찝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돌돌이를 항상 책상 옆에다가 가져다 두고 뜨게 하고 나면은 꼭 한번 떼주고 그래야 좀 덜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실로 뭔가 프로젝트 진행을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린넨 특유의 단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 실 자체는 색감만 맞는다면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물론 연사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실걸림은 좀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뜨면서 어차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바디마저 뜨고 팔도 보니까 길게 떠주지는 않더라고요. 이 아몰 소매 분리한 부분에서 조금 더 떠주고 바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거의 완성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로 완성샷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거 바디 다 뜨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냥 도안서 시키는 대로 덮어 씌워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쫀손이잖아요. 너무 빡빡하게 마무리를 했나 봐요. 아예 안 들어가요. 입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짱짱하게 마무리가 돼서 이게 어쨌든 울실처럼 탄성이 있는 실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늘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도저히 이거는 입을 수가 없다 해서 마무리를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마무리하는 거는 별거 아닌데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이 실 자체가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프루시오 난이도가 정말 극상이에요. 최상. 그래서 지금 한 코 한 코씩 프루시오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코를 싹 주운 다음에 마무리를 다시 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그래서 이거 풀고 나서 좀 신축성 있는 코막음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손에 힘을 빼고 헐렁하게 마무리를 해도 실 자체의 특성인데다가 이게 막 엄청난 오버핏도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은 프루시오를 어떻게 할지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엑스에 왔는데 오늘 평일인데 진짜 사람이 많아요. 원래는 카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앉을 수 있는 카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사람 없는 곳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서도 냄새가 해산물 냄새가 나. 아, 트러플 많이 가져가. 근데 왜 이렇게 귀여워? 맛있겠다. 먹자. 여기는 회가 안 나와서 좋다. 그니까 다른 데는 다 회가 나와가지고 아까운데. 아니 나 오늘 버스를 타고 마트를 가는데 싼 거야. 바늘을 안 가져온 거야. 바늘을 가지고 왔는데 잘못 가져온 거지. 테이블이 다르다는 거를 아예 생각을 못하고 한 개만 가지고 온 거야.
바늘 없겠어. 그냥 바늘 없지? 없이 어떻게? 그냥 테이블 끝을 바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돼? 불편하지 엄청. 그럼 했어 그렇게 계속? 여러분, 저는 이거 완성 다 했고요. 지금 실정리를 해주는 중입니다. 어제 카페에서 마지막 남았던 소매 한쪽까지 다 완성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줬고 이제 실정리만 하면은 진짜 끝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입어봤을 때 몸통 안 들어간다 그래서 엄청 당황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니스 서프라이징미 바인드 오프 그걸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게 왼쪽 바늘은 대바늘로 하고 오른쪽 바늘은 코바늘을 잡고 마무리를 해주는 방식인데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재밌고 확실히 그냥 막 더프시워 마무리를 했을 때보다는 신축성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 실 자체가 뭐 어쩔 수 없지만 확실히 그냥 한 거보단 나아서 몸통 되게 잘 들어가고요. 소매 부분은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넉넉해서 그냥 더퍼시오 마무리를 했어도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몸통 마무리를 하고 바로 이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도 그냥 그 제니의 바인드 오프 그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쪽도 그렇게 해줬고 이게 지금 실 정리를 해주고는 있는데 사실 실 자체가 엄청 매끈매끈하고 광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하기는 해요. 이게 풀리지는 않을까. 엉겨 붙는다는 느낌 전혀 없고 잘못하면 후루룩 빠질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아무튼 이거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세탁하고 착샷만 찍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비가 와요. 날씨가 되게 흐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늘이 목요일인데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착샷을 예쁘게 찍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집에서 형광등 아래에서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영상을 못 올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얼른 올리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울실 아니니까 건조기를 돌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먼지도 털 겸 이게 먼지가 많이 나오는 실이다 보니까 쓰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